상담하러 오시는 좀 유쾌한 분들 중에는 이제 노래를 해요, 실제로.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막 등에서 땀이 나면서 열이 확 올라오는 그 약간 서로 쪽팔리는 시간이 있긴 한데 같이 불러본 적도 있어.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윤곽 전문 방송 십밥뼈 김태규입니다. 영상을 많이들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런 부분이 아쉽다, 모니터링 아닌 모니터링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좀 고마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얼마 전에 수술하신 분이 이제 턱끝을 다루긴 했는데 무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 그래서 원래도 계획이 있었지만 오늘 좀 그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록 주걱턱이지만 무턱 교정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무턱이라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크게 작은 턱인데 짧거나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통칭해서 그냥 무턱. 길고 뒤로 들어가 있는 타입, 치아까지 같이 뒤로 들어가 있는 타입, 그리고 또 굴곡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타입도 있고 굴곡이 있는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무턱은 보면 이러한 작고 왜소한 턱 때문에 부정적인, 뚱하거나 화난 표정, 아니면 약간 좀 멍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세련되거나 좀 여성스럽고 좀 아기자기한 느낌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죠? 무턱은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뭘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겠죠. 대표적으로 필러, 지방 이식, 아니면 보형물 같은 것도 있고, 가장 원칙적인 아이디어란 방법은 뼈를 전진하는 턱뼈 수술이 있고, 설명해보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적인 거는 턱끝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잘라요. 뭐 시어자든 일자든 아니면 뭐 타원형이든 간에 이렇게 쭉 절거를 해서,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이걸 서랍을 당겨내듯이 앞으로 당겨내는 거예요. 정도는 1mm부터 보통은 한 6, 7mm를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 이걸 당겨냈어요. 당겨내고 나서 그 미리수에 맞는 플레이트를 맞춰서 나사 넣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뼈는 붙어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 돼도 꽤 튼튼하게 붙어요. 나사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인 거는 뼈가 붙고 나면 나사는 빼면 됩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면 뺄 수 있습니다. 빼는 게 사실 좋죠. 나이 한 60, 70 들었을 때 치과 사진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플레이트가. 그럼 쪽팔리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빼는 분들이 사실 좀 있고, 10명 중에 한두 명 10%, 15% 정도만 빼고 보통 분들은 잘 안 빼요. 그러면 또 반대로 뭘 물어보느냐, 가지고 있으면 괜찮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확합니다. 이거는 임플란트라 생각합니다. 치아에 넣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일부러 넣는 임플란트. 당연히 오래 놔둬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필러, 자, 일단 필러를 맞지 말았으면 한다는 걸로 이제 영상을 작년에 이렇게 찍었는데 논란이 많았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필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기 턱끝 패임, 뼈 흡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많아요, 생각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거에 일단 한 가지가 있겠죠. 필러가 뼈에 흡수시킨다, 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필러가 턱끝에 들어가면 피부 조직이 뼈를 변형을 주는 게 아니고 턱끝에 붙어있는 피부 이 덩어리에 살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살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 되면 형태적으로도 문제지만 턱끝이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많지. 길어 보이고, 아니면 여기 피부가 붉어지거나 동그래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필러를 맞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필러는 맞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댓글 중에 보면 지방 이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방 이식은 필러처럼 그렇게 뼈를 패이게 하거나 흡수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역시 필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의 이 부피를 증가시키고 살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덩어리감이 생기고 턱끝이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필러는 녹일 수라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 봅니다. 턱끝 보형물을 사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필러하고 지방 이식은 그래도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보형물을 이제 뼈 수술하기 무서우니까 수면 마취하기 위해서 많이들 쓰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형물을 하는 거를 역시 좀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첫 번째는 무턱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턱끝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이렇게 생겨 있어요. 뭐 크기가 다른데 어쨌거나 이거를 이렇게 그냥 뼈 위에 얹는 거예요. 쉽죠, 그죠? 심플하죠. 이렇게 얹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턱끝이 나와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은 고정 안 하는데 여기도 물론 문제가 되지. 두 번째 문제는 정확한 위치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나사로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보형물 있고 뼈가 있으면 보형물도 말랑말랑한데 이렇게 보형물이 뼈 위에 얹어지면 이게 실질적인 일종의 압박감이, 직접적인 압박감이 있겠죠. 뼈에 공급되는 혈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뼈가 이렇게 패여요. 흡수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심하면 일단 패이고 보형물을 따라서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담을 따라서 올라가듯이 뼈가 보형물을 따라 이렇게 감싸는 거지. 심한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유독 뼈 껍질에 가깝게 있으면 치아 뿌리에 손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겠죠.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물질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물감이 있고 피부 트러블이 좀 잘 생겨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근육이 있으면 근육의 형태가 바뀌는 거야.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니면 좀 손상을 받거나 그러면 오히려 턱끝 보형물 넣었는데 더 쪼글쪼글해지는 분들이 이거 되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턱뼈가 이렇게 있다 치고 보형물은 이렇게 뼈 위에 얹어지게 되죠. 턱 라인이 이렇게 여기가 물로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무턱처럼 이상한 턱선이 돼요. 턱선이 둔탁해 지고 위로 솟아지는 턱 라인이 되는 거지. 턱끝 전립의 장점. 이걸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아이디어라는 수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뼈를 실제로 손을 대다 보니 길이랑 폭, 비대칭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뼈 뒤쪽에 뭐 이거는 혀로 가는 근육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뼈를 이렇게 전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빨래 장대를 멀리 하면 빨랫줄이 팽팽해지는 것처럼 턱뼈가 앞으로 나오면 이 밑에 있는 근육들이 팽팽해지는 거야. 목에서부터 턱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중턱처럼 보이던 약간 처져 있던 턱선이 이게 라인이 나오는 거야. 이중턱이 해결이 되고 턱선이 좋아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 좋은 경우가 이제 약간 턱끝이 길고 무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중턱이 좀 있는 분들은 완전 드라마틱해져. 또 한 가지는 무턱이 심한 분들은 코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턱끝에 붙어 있는 근육까지 앞으로 당겨내면 혀에 있는 근육이 딸려오니까 혀가 좀 딸려오겠죠. 그러면 뒤에 이제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코골이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코골이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 수술할 때 전진하진 않지. 뼈에 구멍을 뚫어서 뒤에는 그냥 혀에 있는 근육만 잡아 당기지.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턱끝 전진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기능적인 해결도 됩니다. 턱끝 전진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죠. 당연히 뼈를 당겨내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당겨내면 안 돼요. 보통은 아까 6mm에서 7mm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왜소한 턱, 폭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 너무 짧을 때는 턱끝 전진할 만한 그런 뼈가 충분한 뼈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래 치아가 뒤로 들어가 있으면서 턱 라인은 정상적인 곡선이 있어. 후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턱끝을 당겨내서 이게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양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효과가 떨어지지. 또 한 가지는 뼈를 전진하다 보면 주변 부위하고 이렇게 단차가 생겨, 계단차가 생겨. 그러면 턱근 옆 부분이 꺼진다거나 이런 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뼈를 전진하면 이게 일정 부분 흡수가 좀 돼요. 5mm 전진했어요. 뼈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겉부분들이 조금씩 흡수가 되면 이게 한 4mm 정도까지 밖에 안 돼 보이는 경우가 생기지. 가장 문제가 되는 필러를 너무 많이 맞거나 지방이식을 너무 많이 맞아서 턱끝이 일단 이미 살덩어리가 많고 처져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보형물을 너무 큰 거 넣었다거나 이럴 때는 좀 수술 결과가 덜 좋죠. 윤곽은 생각보다 염증이 정말 안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턱끝인데 방치해서 그냥 두면 피부까지 문제가 생기고 모양이 변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뼈를 전진을 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뼈와 뼈는 반드시 맞닿아 있어야 돼요. 반드시 튼튼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미세하게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고정이 부족하거나 맞닿아 있지 않거나 이러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설령은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변형 없이 깨끗하게 잘 나서요. 수술했는데 턱끝이 좀 한 2주일 정도 지난데도 너무 아프거나 붉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 일단 무조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하면 돼요.